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주말이 끝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249달러입니다만 프리장에서 다시 하방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잡힐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장이 시작하기 전에 여기 테슬라 미드나잇 업데이트에서 옵션 포지션을 통해서 세력들이 이번 주에는 어디 쪽으로 포지션을 해놨는지 공유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전엔 테슬라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술적인 포지션을 보고자 합니다. 테슬라는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8주 연속으로 계속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이 과정에서 고점 대비 48%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정말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적어도 지난주 기준으로 아랫꼬리가 길게 잡힌 망치형 주봉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말인즉슨 그래도 이번에 9주째를 시작으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오늘 혹은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테슬라의 주가가 15% 하락했을 때 멤버십분을 상으로 220달러대 테슬라를 아주 저렴하게 주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실적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은 지금 또한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 내일 오른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선 객관적인 지표들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상으로 한 월간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고 있는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350달러 정도로 테슬라의 주가와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상태이며 테슬라 지상으로 잡힌 풀옵션 프리미엄은 제가 주가가 여기 220달러대였을 때 매집했던 풀옵션 프리미엄의 수치 92%보다는 낮지만 지금 여전히 이렇게 69%라는 수치는 전고점인 66% 대비 전혀 낮은 수치가 아닌 만큼 지금 테슬라를 매도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앤홀드라는 입장에서 테슬라를 매도해야 할 때는 기업의 기술력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라던가 혹은 더 나은 투자처가 있을 때 또는 최소한 고평가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모습을 보시면은 콜옵션 게마스키즈가 터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락 배팅을 하는 여기 풀옵션 게마스키즈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기업은 고평가도 아닌 이제 저평가 상태이고 기술력 측면에서 풀셀프 드라이빙을 보시면은 기술력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단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면은 자율주행 기술과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사이버캡 등 높은 미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V자로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48%나 하락한 이유는 매크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어난 것이고요. 아직까지 악재는 크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매크로 관점에서 우선 미국으로부터 계속 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 중 한 개입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달러 흐름을 보겠습니다. 한때 11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달러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103달러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올 때 세금을 매김으로써 물가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여부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냐 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게 됩니다. 즉 미국 내에 투자 결정이 미뤄지는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부채 발행을 줄이는 등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콩 지수와 미국 지수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닌 규제라는 정책을 시행했던 중국으로 인해서 홍콩 지수는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돈이 홍콩으로부터 빠져나가 미국으로 가면서 주가의 상승을 부추겼는데 최근 중국이 돈을 풀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 홍콩으로 가면서 홍콩의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으로만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럽을 상으로 방위비 거래를 하려고 함으로써 유럽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고 유럽 내에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등 투자를 늘리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돈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요. 유럽 지수인 스톡스 50는 반대로 이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비록 고점 대비 50%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에서는 반대로 규제를 풀고 이제 완화 정책을 펼친다고 한 상태에서 과연 돈이 미국 쪽으로 돌아올지 불분명한 상태인 만큼 테슬라 주가가 회복을 하더라도 전고점까지 가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테슬라를 꾸준히 바이 앤 홀드 해나가는 입장에서
테슬라가 저평가역에 있는 동안 저는 제 그릇만큼 천천히 매집을 해나갈 계획이며 그 매수 내역들은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릴 계획입니다. 물론 그냥 월급을 받았다라고 해서 무작정 매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꾸준히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 속에서 예를 들어서 25년 2분기에 어닝 퍼 쉐어 컨센과 같은 지표들이 개선될 때 더 주워 담고자 합니다. 제가 테슬라 상으로 보수적으로 장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외에도 제가 배당금을 받으면서 투자하고 있는 섹터 또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저평가인 에너지 섹터로 분자에 있는 것은 반도체 ETF인 XLK고 분모에 있는 ETF는 XLE인데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가 에너지 섹터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면 드디어 처음으로 상승 트렌드가 뚫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였고 분모에 있는 에너지 섹터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신호탄을 지난주를 시작으로 알린 것입니다. 고평가했던 반도체 섹터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PE 멀티플은 이렇게 31.85배로 5년 평균 멀티플인 28배보다 높기에 상당히 고평가인 반면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에너지 섹터는 14.77배로 그 어떤 섹터보다도 저평가이며 S&P 500보다도 저평가이고 에너지 섹터의 5년 평균 멀티플은 20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평가인 것입니다. 돈이 고평가에서 저평가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빅테크 회사 내부자들은 연이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저평가를 받는 원유 섹터에서의 CEO, CFO, 바이스 프레지던트 할 것 없이 모두 내부자 매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여기 CEO, CFO, 창립자가 내부자 매수했던 내역을 발견하기에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기업은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꾸준히 제가 매집을 해서 수량을 억대로 넘게 매집을 한 종목으로 드디어 수익 전환을 하면서 이제 상승을 바라보기 시작한 기업인데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약 1년 동안 하락을 하였고요. 역헤드앤 숄더가 잡혔으며 거래량은 엄청 쌓여서 올라간 상태이고 이것을 일봉으로 보시면은 갭도 위에 두 개나 더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며 하락 패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상승 패턴 쪽으로 자리를 잡은 기업입니다. 제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 또한 이번 25년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여기 내부자들이 매수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미국 지수는 하락장이지만 반대로 계속 상승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섹터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섹터에서의 리스크라면은 경기 침체로 사실 경기 침체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타이밍을 알지 못한다라면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일 낫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구리 지표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상승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유가 또한 마찬가지로 66달러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University of Michigan Inflation First Year를 보시면은 4.9%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해지는 반면 반대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기에 저는 계속 에너지 쪽을 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도에 일어났던 현상인데요. 그때 당시 가장 좋은 투자처는 원유, 실버, 금, WTI 원유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의 방향으로 잡힌다라면은 에너지 섹터의 주식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워렌 버핏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포트폴리오를 짰고 원유 기업들의 내부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만큼 저 또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일 것인데 경기 침체가 터진 뒤에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또 원유에 대한 수요인 만큼 그 이유까지도 고려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모두 각자에 맞게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너무 하락한 만큼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시경제 자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저는 천천히 매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부자들이 공격적으로 주워 담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다면 최근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분석 글들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